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입니다. 눈도 오고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최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수석 증인석에 앉았고 대표 선서도 최상목 대행이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출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이 이 이른바 최상목 쪽지의 비밀, 최상목 쪽지의 진실은 무엇인가입니다. A4 용지 한 장 정도 되는 분량의 쪽지인데요. 그 쪽지에 세 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해라. 라는 얘기고, 그리고 국회 관련 예산을 완전히 차단해라. 세 번째가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해라. 이 세 가지가 그 A4 용지 한 장짜리 A4 용지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내란죄에 보면은 이 국헌문란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이 쪽지의 존재가 만약에 이제 분명하게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른바 국헌문란의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는 형법 87조에 해당이 되는 건데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이 쪽지를 줬다. 이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된다면 국헌문란 입법성, 목적성이 확실히 이제 입증이 되면서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했죠. 야당의 계속되는 탄핵 때문에 도저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야당에 그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발동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물증으로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최상목 쪽지의 비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 대행의 증언이 굉장히 현재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인 거죠. 포인트는 뭐 두 가지입니다. 결국 첫 번째,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줬느냐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 이 쪽지의 내용을 최 대행이 받느냐 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각각이 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행의 법적인 혐의와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어제 최상목 대행은 비상계엄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이 쪽지를 받았다. 라고 다시 한번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은 준 적이 없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행의 얘기가 이것도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최상목 대행은 받았다. 윤 대통령은 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에 보면요. 내란죄가 형법 87조인데 이게 세 개로 1호, 2호, 3호 이렇게 이제 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두머리,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이제 처하게 돼 있고, 모의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라든지 또 지휘한 사람, 중요 임무 종사자도 사형이나 무기, 또 5년 이상의 징역 뭐 이렇게 처하게 돼 있고, 세 번째가 부하수행죄라고 해당이 되는데요. 부하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이제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줬다라는 부분이 확실히 확인이 되면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이 죄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굉장히 중한 죄죠.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이 준 이 쪽지를 읽어봤다라고 한다면 이 부하수행죄, 이 3호에 나와 있는 부하수행하거나, 그러니까 내란에 같이 이제 뭐 동조해서 뭘 행동을 하거나 하는 뭐 그런 뜻이겠죠. 거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것도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으로서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이제 최상목 대행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12월 3일 날 그날 이제 비상계엄이 대통령이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회의를 했죠. 그 회의를 끝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불렀고, 직후에 옆에 있던 누군가가 참고 자료라고 하면서 그 쪽지를 나한테 줬다. A4 용지 가로로 3번 접힌 형태의 쪽지였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참고 자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보지 않고 옆에 있던 기재부 차관보에게 그냥 갖고 있어라 뭐 이렇게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오전, 그러니까 12월 4일 오전 1시 50분쯤에 이제 차관보가 그 얘기를 꺼냈을 때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용을 보지 않았다라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행은 나는 쪽지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건 맞지만 대통령이나 뭐 그 주변 어쨌든 대통령이 나를 불렀고 누군가 나에게 쪽지를 줬다.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건 맞다. 하지만 나는 안 받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근데 이걸 좀 다르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와가지고 나는 이 쪽지 자체를 최대행한테 준 적 없다. 아예 준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그런 내용 자체를 나중에 신문기사 나온 걸 보고 최상목 대행이 얘기한 거 신문기사 나온 걸 보고서 알았다. 난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헌재 탄핵 심판에 나와서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주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쪽지의 전달자를 둘러싸고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나는 준 적 없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갑자기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사실은 그거 내가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내란죄의 대통령의 혐의 입증하는 부분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세 사람의 이 삼각의 진술이 다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목 대행으로서도 어쨌든 이 쪽지의 존재 자체를 봤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부하 수행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어제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죠. 최상목 대행도 쪽지 이거 봤을 것 같은데 안 봤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참고하라라고 이렇게 줬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차관보한테 줬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민주당 쪽 시각입니다. 계속해서 최상목 대행을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그런 부분이 그대로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상계엄인데 대통령 지시를 부총리가 안 받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막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상목 대행은 어쨌든 저는 지시가 아니고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안 받다. 이걸 그냥 고수를 한 거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최상목 대행을 몰아쳤습니다. 검찰에 그 최대행 쪽이 제출한 문서,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받았다는 그 문서를 검찰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접힌 흔적이 없다. 아니 최대행 당신이 A4 용지 3번 가로로 접혔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에 제출한 쪽지에는 접힌 흔적이 없다.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까? 이렇게 최대행한테 물었습니다. 최대행은 제가 제출한 것도 아니고 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아니 그러면 밑에 사람이 다림질을 해서 펴갖고 검찰에 제출했단 말입니까? 막 이렇게 이제 또 이실직고 하세요. 뭐 이렇게 따진 거죠. 하지만 최대행은 본 적 없다. 그 입장을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계속해서 민주당은 이제 최상목 대행도 뭔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고 최대행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막후에는 이제 이 비상계엄에 최대행이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느냐라는 그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여야 간에 쟁점이 된 게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 이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제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지를 않았죠. 이 문제 가지고도 계속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최 대행을 더욱더 좀 압박을 하는 거죠. 왜 임명을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과 이 비상계엄에서의 관여 이것이 이제 최상목 대행의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다라고 보고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최상목 대행은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가 되면 임명하겠다라는 뭐 기존의 입장을 어제도 그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똑같은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또 정진석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석을 했는데 비상계엄에 찬성한 적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가까이서 보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고뇌와 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대통령이 비상경을 선포한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나왔었는데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에 뭔가 위법하다고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그것이 쿠데타 아니겠느냐. 또 이래가지고 이제 야권 의원들로부터 뭐 생각이 없다, 정의감이 없다 이런 비판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또 하나 좀 새롭게 나왔던 부분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날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통화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에 경찰 쪽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직후에 그렇게 전화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연결이 돼서 이진동 대검 차장과 김 전 차장 등이 또 통화를 하고 김 전 차장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체포되는 이런 수순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배경이 뭐냐, 왜 그 당시에 그런 통화를 했던 것이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갑자기 검찰에 그 당시 자진 출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것 관련해서도 어제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최상목 대행 쪽지의 비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줬느냐 누가 줬느냐, 최상목 대행은 그 쪽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왜 중요한 것이,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